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한 지 15년. 저는 이 집에서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가장 먼저 일어나 제사 음식을 만들고 밤 12시 가장 늦게 설거지를 끝냈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솜씨가 역시 다르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원비 1,000만 원을 제가 냈을 때도 친척들 앞에서 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게 며느리의 역할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제사상이 끝난 그날 남편이 처음으로 그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장남도 며느리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사상 위에서 끝난 한 여자의 15년 기록입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미경은 손에 이불 보따리 하나만 들고 시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낡은 2층 주택의 빨간 벽돌을 비추고 있었죠. 남편 김도연이 먼저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도연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그렇게 환하게 웃던 사람이 이 집 앞에서는 어깨가 조금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미경은 신발을 벗으며 안을 살폈습니다. 좁은 현관, 오래된 신발장, 벽에 걸린 가족사진. 사진 속 시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표정만큼은 똑같았어요. 딱 한 번도 웃지 않는 얼굴.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보따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다야? 시어머니의 시선이 미경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네, 어머님. 혼수는?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긴 한데. 미경은 말을 흐렸어요. 준비했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이불장이나 장롱이 아니었으니까요. 뭔데?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작은 상가 지분을 샀어요. 나중엔 값이 오를 거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상가? 지분? 네. 앞으로 몇 년 뒤엔 그걸 혼수라고 들고 온 거야? 미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도연아, 이 사람 고아원 출신이라며? 어머니. 도연이 끼어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고아원 나왔으면 세상 물정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시집 올 때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게 미경이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미경은 12살 때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 친척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는 말만 남긴 채 미경은 그날 이후 혼자가 됐죠. 고아원 생활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미경은 일찍 철이 들었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방 청소 열심히 하고 동생들 챙기면서 지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병원 야간 근무를 시작했죠. 낮엔 자고 밤엔 일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미경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옷은 3년 넘게 입고 화장품은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5년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혔을 때 미경은 처음으로 울었어요.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그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본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 상가 분양.
지금은 낡았지만 5년 뒤엔 새 건물이 들어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미경은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사기 아니냐, 재개발이 무산되면 어쩌려고 하는 목소리들. 하지만 미경은 믿었어요. 자기 선택을.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지분 가치는 3배로 올랐죠. 미경은 그걸 팔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리면 더 오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연을 만난 건 병원에서였습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미경이 담당 간호조무사였어요. 도연은 매일 저녁 병실에 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죠. 수고 많으세요. 도연은 늘 그렇게 인사했어요. 미경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환자 보호자와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퇴원하는 날 그는 미경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제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감사했어요.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미경은 그 쪽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도연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경의 과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자 그렇게 살아온 게 대단하다고 말했죠. 미경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대단하다고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연애는 1년 반 동안 이어졌어요. 도연은 청혼했고 미경은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해서라기보단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도연은 결혼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그날 시댁 거실에 앉아서야 깨달았어요. 까다롭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였구나. 방은 2층에 있어. 짐 풀고 내려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경은 보따리를 들고 도연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방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건 옆집 벽이었죠. 여기가 우리 방이야? 미경이 물었습니다. 응, 좁긴 한데. 도연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괜찮아. 미경은 보따리를 내려놓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을 꺼내 개면서 미경은 생각했죠.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에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있었어요. 미경은 숟가락을 들며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중엔 간호사 자격증도 딸 생각이래요. 도연이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김치를 집어먹을 뿐이었죠. 일은 계속할 거야?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할 수 있으면요. 시집 왔으면 집안일이 먼저지.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릇은 이렇게 닦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는 미경의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앞으론 이렇게 해. 네, 어머님. 미경은 옆에 서서 지켜봤어요. 시어머니의 손놀림을, 물 온도를, 수세미 쓰는 방향까지 모든 걸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미경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에도 도움이 될 거야. 미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기가 투자한 상가가 언젠가 이 집안에도 보탬이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오늘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죠.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하지만 그날 밤 미경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사람이 될지,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구의 이름으로 칭찬받을지, 자신이 낸 돈이 누구의 효도로 기억될지, 그 모든 걸 미경은 아직 몰랐어요. 다만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미경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몸이 저절로 일어났죠. 옆에서 도연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어젯밤 시어머니가 일러준 메뉴가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나물 5가지, 전 3가지, 탕 2가지, 찜 1가지. 모두 20가지가 넘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 친척들이 10명은 올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미경은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다듬어둔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 무. 미경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올라왔어요. 미경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기 시작했죠. 오전 8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이만큼 했어?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나물을 살폈어요.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 3접시가 놓여 있었죠. 간은 맞춰봤어? 네, 어머님. 내가 한번 봐야겠네.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도라지나물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괜찮네. 근데 시금치는 물기를 더 짜야 해. 알겠습니다. 미경은 시금치를 다시 면보에 싸서 짰어요.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죠. 그래, 이 정도면 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나갔어요. 미경은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2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도연의 고모가 먼저 들어왔어요. 뒤이어 삼촌, 이모, 사촌들까지.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죠. 야, 음식 냄새 좋다. 고모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요. 삼촌이 거들었어요. 미경은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김치전.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죠. 미경아, 물 좀 갖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어요. 컵에 따라 쟁반에 올렸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친척들이 모두 앉아 있었어요. TV에서는 설날 특집 프로가 나오고 있었죠. 어머님 물이요. 미경이 쟁반을 내려놓자 고모가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새댁. 고생 많네.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형님이 있으시니까 든든하지? 형님 요리 솜씨는 동네에서 소문났어. 고모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형님 손맛은 정말. 미경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습니다. 와, 이 나물 진짜 맛있다. 사촌 동생이 감탄했어요. 어머님이 만드신 거죠? 그럼 당연하지.
시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어요.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물이 차가웠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새벽부터 만든 건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책상 서랍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결혼 전에 산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죠. 미경은 펜을 들고 천천히 썼어요. 오늘 설날,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부엌에 있었다. 20가지 음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린 칭찬은 모두 어머님 몫이었다. 나는 이 집에서 늘 투명하다. 미경은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 5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미경은 벌써 10번도 넘게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지켜보지 않아도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미경이었지만 칭찬을 듣는 건 여전히 시어머니였어요. 형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네요. 역시 살림 잘 돌아가는 집은 다르네. 친척들의 말은 늘 같았습니다.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8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미경은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6시였죠.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안 주무세요? 기다렸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무슨 김치가 떨어졌어.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담그려고. 오늘? 벌써 사흘째야. 미경은 입을 다물었어요. 야간 근무 때문에 깜빡했던 거였습니다. 시집와서 8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래? 집안일이 먼저야 먼저.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담가. 지금요? 그래, 지금. 미경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배추를 꺼내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어요. 새벽 8시가 되어서야 김치를 다 담갔습니다. 미경은 손을 씻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도연은 아직 자고 있었죠. 미경은 침대 옆에 앉아 손을 펼쳐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목도 욱신거렸죠. 조금만 더 참자. 미경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10년째 되던 해 추석이었어요. 미경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목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부엌에 들어온 도연이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손목이 부었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 끝나고 갈게. 미경은 다시 칼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목은 계속 아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말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네요.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셨죠? 네. 당분간 무리하지 마세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결혼 12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미경은 일기장을 펼치고 그동안 쓴 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나는 이 집에서 늘 투명하다. 이 문장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죠. 명절마다, 제사마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미경은 늘 같은 말을 썼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미경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12년 전 이 방에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옆집 벽, 좁은 창문, 가을 하늘.
하지만 미경의 손은 달라져 있었어요. 거칠어진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아픈 손목.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경아, 응? 고맙다는 말 자주 못했던 것 같아서. 도연은 미경 옆에 앉았어요. 갑자기 왜? 그냥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거 알면서도. 미경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괜찮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진짜 괜찮아.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 투정 부리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도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 15년째 되던 해 설날이었습니다. 미경은 어느새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도 20가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덜 힘든 건 아니었어요. 음식을 다 차리고 친척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진수성찬이네요. 고모가 감탄했어요. 형님 솜씨가 역시 다르죠. 삼촌이 거들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살림 잘 돌아가니까 좋아. 미경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15년째 듣는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목이 또 아파왔어요. 미경은 손을 멈추고 잠시 쉬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죠. 언제까지 이럴까? 질문은 늘 같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이번엔 정말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결혼 15년.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에 있었다. 친척들은 어머님 솜씨를 칭찬했다. 나는 여전히 투명하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경은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손가락도 저렸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해. 미경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죠. 미경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또 일상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끝없는 집안일도, 투명한 하루도. 하지만 미경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무언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찾아올 거라는 걸. 결혼 15년째 봄이었습니다. 시동생 김민수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상대는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였죠. 미경은 그 소식을 들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 씨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형수님. 민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며칠 내내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막내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결혼식 한 달 전이었어요. 미경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였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이삿짐 트럭이 3대나 서 있었어요. 어머, 저게 다 뭐예요? 미경이 현관으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이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유나 집에서 보낸 혼수야. 혼수요? 응. 침대, 장롱, 화장대. 다 새 거래. 짐꾼들이 가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고급 원목 침대, 3단 서랍장, 대형 옷장.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5년 전 자신이 들고 온 이불 보따리가 떠올랐죠. 역시 집안이 있어야 달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트럭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돌아가 다시 칼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신부 최윤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갸름했죠. 미소가 우아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최윤아입니다. 윤아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요. 서미경이에요. 형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살림 잘하신다고. 아니에요. 그냥 부럽네요. 전 그런 거 잘 못해서. 윤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겸손한 척이었지만 미경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신혼부부는 1층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미경과 도연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말했었죠. 너희는 2층으로 올라가. 신혼부부한테 안방을 내줘야지. 네, 어머님. 미경은 순순히 따랐어요. 15년 동안 살던 방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짐을 옮기는데 윤아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래도 윤아는 상자 하나를 들었습니다. 가벼운 거였어요. 이불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형님은 참 대단하세요. 윤아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오래 모시고 사시잖아요. 전 자신 없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전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게 편해서요. 집안일은 원래 서툴러요. 윤아는 웃으며 말했어요. 미경은 그 웃음 뒤에 숨은 뜻을 읽었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말이었어요. 나는 너처럼 집안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죠.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계속 옮겼습니다. 동서가 들어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윤아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미경이 야간 근무 때문에 늦게 일어나면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쓰나 미경은 야간 근무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수입이 줄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죠. 빨리 병원으로. 도연이 아버지를 업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미경도 따라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미경은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주머니를 뒤졌지만 당장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제가 낼게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뭐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제 통장에 있어요. 미경은 15년 동안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오른 상가 지분을 팔아 만든 돈이었어요. 언젠가 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돈. 정말? 네. 지금 바로 찾아올게요. 미경은 병원 ATM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드를 넣고 1,000만 원을 출금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일주일 뒤 깨어났습니다. 퇴원 날이었어요. 친척들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를 보러 온 거였죠. 형님, 다행이네요. 고모가 말했어요. 그러게. 민수가 병원비 다 냈다며? 삼촌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귀를 의심했어요. 민수가 병원비를? 응. 효자야, 효자.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그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죠. 민수가 다가왔어요. 형수님, 고마워요. 뭐가? 제 이름으로 해주셔서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하는 게 낫겠다고. 민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경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시아버지 병원비 1,000만 원을 냈다.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재개발로 번 돈, 이 집에 도움이 되라고 아껴둔 돈. 하지만 친척들은 민수가 낸 걸로 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시간은 항상 남의 효도가 된다. 미경은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여름밤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죠. 손목이 또 아파왔어요. 미경은 손목을 주무르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늘 이럴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하지만 미경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도 있었고 민수도 있었죠. 미경아, 너 요새 안색이 안 좋네. 도연이 말했어요. 괜찮아. 약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돈 벌어야지.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수님, 무리하지 마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유나의 말은 친절했지만 미경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는 걸. 겨울이 왔습니다. 미경은 병원 야간 근무를 늘렸어요. 돈을 다시 모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계단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손목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잡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졌죠.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또 늦었네. 죄송해요. 김장 담가야 하는데 언제 할 거야? 내일 할게요. 내일? 오늘 해야지.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냉장고에서 배추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배추를 자르다가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괜찮아? 도연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응, 괜찮아. 미경은 손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쓰고 짰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미경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어요. 그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손가락도 아팠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질문은 늘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한계가 느껴졌어요.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15년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날들, 20가지 음식을 만들던 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죠. 미경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기록해야겠다. 일기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언제 뭘 했고,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어떤 말을 들었는지. 미경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어요. 새 공책을 꺼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결혼 15년. 오늘부터 기록한다. 내가 한 일, 내가 들은 말, 내가 느낀 감정. 모두 다. 미경은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새벽이었어요. 어둠이 가시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미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아침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라는 걸.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미경은 매일 밤 공책에 기록했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12월 3일, 새벽 5시 기상, 아침 식사 준비 1시간, 설거지 30분, 빨래 1시간, 점심 준비 1시간 30분, 저녁 준비 2시간, 설거지 40분, 총 7시간 40분. 숫자로 적으니 더 분명해졌어요. 미경의 하루가 얼마나 빡빡한지. 하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12월 중순이었어요. 제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죠. 미경은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내려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물, 전, 탕.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칼을 들자 손목이 아파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심했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라지를 썰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괜찮아?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괜찮아. 미경은 칼을 주워 다시 도마 위에 올렸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손목이 많이 아픈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병원 가보자. 제사 끝나고. 알았어. 미경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도 답은 뻔하다는 걸. 쉬세요라는 말만 들을 거라는 걸. 오전 8시가 되자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죠. 미경아. 도연이 달려왔어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앉아. 일단 앉아봐. 도연이 의자를 끌어다 앉혔습니다. 미경은 주저앉듯 앉았어요. 물 좀 가져올게. 도연이 냉장고로 갔을 때였습니다. 미경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죠. 도연아. 그리고 미경은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옆에서 들리는 기계음. 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깨어났어? 응. 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를게. 잠시 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정신 차리셨군요. 제가, 왜? 영양실조입니다. 과로도 심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악화됐어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평소가 이랬다는 게 문제죠. 당장 쉬셔야 합니다. 제대로 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경은 입을 다물었어요. 의사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도 있었고 민수도 있었죠. 어서 와. 괜찮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 듣는 톤이었죠. 네, 어머님. 의사가 뭐래? 쉬래요. 그래. 좀 쉬어. 제사는 우리가 차렸어. 미경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제사를 차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방에 올라가 누웠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죠. 도연이 들어왔어요. 미경아. 응? 미안해. 도연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왜?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일기장 있지?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찾으셨어. 내가 쓰러졌을 때 방을 정리하다가. 읽으셨어? 응. 나도 읽었어. 도연이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뭘 느꼈는지, 뭘 참았는지 다 봤어.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기장을 들켰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됐어. 이제. 아니야. 됐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도연은 미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앞으론 달라질 거야. 내가 바꿀게. 무리하지 마. 너도 힘들잖아. 너만큼은 아니잖아. 도연의 말에 미경은 울컥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병원 야간 근무를 완전히 끊었어요. 당분간 쉬기로 했죠. 집에서 쉬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도연이 출근 전에 설거지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끝까지 했죠.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며 가르쳐 주던 사람이 이젠 함께 했어요. 유나도 주말마다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형수님,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유나가 걸레를 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형수님이 혼자 다 하시는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이제라도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도연, 민수, 유나 모두 있었죠. 미경아,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동안 내가 너무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일기장 읽고 나서 잠을 못 잤어. 시어머니가 미경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내가 15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봤어.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고개 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며느리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봤어.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바꾸고 싶어. 늦었지만. 어머님,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까 다 괜찮아요. 민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죄송해요. 병원비 건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비겁했어요. 형수님 돈인 줄 알면서도 제 이름으로 받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그날 밤 미경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더 이상 쓸 페이지가 없었죠. 미경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오늘 가족들이 사과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줬다. 늦었지만 괜찮다.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미경은 펜을 놓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소복이 쌓이고 있었죠.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러 가? 응. 미경아. 왜? 사랑해. 도연의 말에 미경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미경은 창밖을 봤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고요하게, 모든 걸 덮어주듯이. 하지만 미경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변화가 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걸. 앞으로 더 큰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결정은 15년의 모든 것을 뒤바꿀 거라는 걸.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 하루는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였습니다. 분명히 봄이 왔습니다. 미경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손목도 나아지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죠. 병원 야간 근무는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대신 낮 시간대 파트타임으로 바꿨어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준비를 미경에게만 떠넘기지 않았어요. 유나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죠. 형수님, 이 나물은 어떻게 무쳐요? 참기름 넣고 이렇게. 미경이 가르쳐주면 유나는 진지하게 따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연도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설거지를 도왔고 주말엔 청소를 맡았죠. 이 정도면 됐어? 완벽해.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죠. 고모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형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삼촌과 이모도 왔어요. 거실이 금세 북적였죠. 미경이가 음식을 안 만들었네? 고모가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배달시켰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배달이요? 형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고요? 미경이가 아직 회복 중이거든. 무리시키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말에 고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형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사람이 변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새 미경이가 건물주래. 삼촌이 말했어요. 응. 재개발로 상가값이 많이 올랐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살만하겠네. 장남이면 부모 먼저 챙겨야지. 삼촌의 말에 미경은 움찔했어요. 15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장남이 뭐 어쨌다고. 시어머니가 잘라 말했어요. 형님, 무슨 소리예요? 장남이면 다야? 며느리 희생은 당연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우리 미경이가 1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월급까지 다 여기 쏟아부었어. 그런데 우린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했어.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 나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워.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경을 불렀어요. 미경아, 잠깐 앉아봐. 네, 어머님. 미경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내 말 부담스러웠지? 아니에요. 거짓말. 표정 보면 알아. 시어머니가 미경의 손을 잡았어요. 있잖아. 나도 옛날엔 너처럼 살았어. 어머님도요? 응. 시집와서 20년을 그렇게 살았지. 새벽부터 일하고 칭찬은 남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한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어머님, 근데 내 일기장 보고 깨달았어. 이건 아니구나.
내가 당했다고 너한테도 똑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시어머니가 미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해. 15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요. 이제라도 알아주시니까.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 참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도연의 할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이번 제사는 우리 같이 준비하자. 네, 어머님. 미경이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제사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부엌에 모였어요. 시어머니, 도연, 민수, 유나. 모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고사리는 이렇게 묻히는 거야. 시어머니가 시범을 보였어요. 미경이 옆에서 도왔고 유나가 따라했습니다. 형수님, 이 정도면 돼요? 완벽해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연과 민수는 전을 붙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형, 이거 타는 것 같은데? 에이, 괜찮아. 이 정도는 먹을만해. 부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제사 당일 아침이었어요.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고모, 삼촌, 이모. 모두 거실에 앉았죠. 제사가 시작됐어요.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와, 오늘 음식 맛있네. 고모부가 감탄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모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만들었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다 같이요? 응. 미경이, 유나, 나 애들까지. 온 가족이. 시어머니의 말에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많이 변하셨네요. 삼촌이 말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갈 때였어요. 삼촌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아까 그 말. 장남이 부모 챙겨야 한다는 거요. 응. 제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삼촌이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나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 앞으론 조심할게요. 삼촌이 미경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미경 씨, 고생 많으셨어요. 몰라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두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만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 도연, 민수, 유나, 그리고 미경.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할 말이 있어. 모두 시어머니를 봤어요. 이제 건물주라면서? 장남이면 부모 먼저 챙겨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삼촌이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그 순간 쨍그랑 도연이 일어나며 탁자를 쳤습니다. 찻잔이 넘어졌어요. 어머니, 그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이제 저 장남 아닙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도연을 쳐다봤죠. 무슨 소리야? 제 아내는 15년 동안 가족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한 번도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미경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15년 동안 제 아내가 뭘 느꼈는지. 도연이 일기장을 펼쳤어요.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17시간씩 일했어요. 명절이면 더 심했죠. 도연아, 아직 안 끝났어요. 병원비 1,000만 원. 제 아내가 1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냈어요. 그런데 그게 민수 이름으로 돌아갔죠.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린 뭘 했어요? 칭찬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예요. 장남의 의무도 며느리의 희생도. 도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냐? 가사노동 15년치 계산서입니다. 4천만 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천만 원? 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어요. 실제론 이것보다 훨씬 많죠. 도연이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 아내의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도연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저희 이사 갈 거예요. 뭐? 제 아내가 자기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투명한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경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도연이 미경을 봤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참은 거 알아. 이젠 내가 결정할게.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미경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네, 어머님. 나 때문이구나. 내가 너무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가지 마. 제발.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바꿀게. 진짜로. 약속할게. 미경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 고개 드세요. 미경아.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미경이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도연과 미경은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죠. 명절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 집안일도 나눠서, 미경의 시간도 존중하기.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명절이 되면 먼저 부엌으로 가서 도왔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어머님. 유나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수님, 제가 이번엔 전 부칠게요. 그래요. 천천히 해요. 부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미경아, 이거.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뭐예요? 열어봐. 미경이 봉투를 열자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 만든 거야. 매달 용돈 넣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미경은 놀랐어요. 어머님, 이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필요해. 15년 동안 못 준 거라도 생각하고. 시어머니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우리 가족 되어줘서. 미경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새 일기장을 펼쳤어요. 15년 동안 썼던 낡은 일기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새 일기장 첫 페이지에 미경은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나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다. 이 집에서 나도 가족이다. 진짜 가족. 미경은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별도 총총 빛나고 있었죠.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그냥 일기 쓰고 있어. 새 일기장이네? 응.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연이 미경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 안 힘들어. 정말? 응. 정말. 미경은 도연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날 지켜줘서. 당연한 거지.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미경은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도 혼자 만들지 않았어요. 손목도 아프지 않았고 눈물도 흐르지 않았죠. 미경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에는 이제 제사상보다 무거운 침묵이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따뜻하고 밝고 행복한 웃음소리로